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가 앉아만 있어도 매년 수천억 원의 돈이 굴러들어오고 온 세상이 나를 주식의 신이라 찬양하며 떠받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니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990년 46의 피터 린치는 세상을 향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 이제 주식 안 합니다. 은퇴하겠습니다. 당시 그는 마젤란 펀드를 13년 만에 200억 달러 규모로 키워낸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의 황제였습니다. 수익률 2703%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고 떠나겠다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 분명히 어디 몸이 아픈 거다 라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그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고 싶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싶다. 요즘 말로 하면 워라밸을 위해 수조 원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셈인데 이게 과연 제정신인 사람의 선택이었을까요? 피터 린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생활 밀착형 투자입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 캐럴린이 마트에서 레그스라는 스타킹을 사왔어요. 당시 스타킹은 백화점에서만 팔았는데 이 회사는 과감하게 슈퍼마켓 계산대 옆에 달걀 모양 통에 넣어 팔았죠. 아내가 이거 정말 편하고 혁신적이야 라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 린치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마트에 가서 여자들이 정말 그 스타킹을 집어드는지 며칠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이 어려운 지표를 분석할 때 린치는 아내의 안목을 믿고 투자해 수십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린치가 우리 시니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려운 공식 보지 마라. 답은 당신 곁에 있다. 린치의 화려한 커리어 뒤에는 눈물겨운 가족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직전까지 1년에 2,000개가 넘는 기업을 탐방했습니다. 하루에 6개 이상의 회사를 직접 방문하고 밤에는 산더미 같은 보고서를 읽었죠. 그러다 보니 세 딸의 생일은커녕 아이들이 몇 학년인지도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학구에서 그린 가족 사진에 아빠의 얼굴이 없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아빠는 늘 회사에 있거나 출장 중이었으니까요. 린치는 그때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고 회고합니다. 내가 세상에 돈을 다 모은들 내 아이들 기억 속에 아빠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고뇌. 여러분도 자식들 키우며 일하느라 정작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던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시죠?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수익률입니다. 사실 피터 린치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고 11살 때부터 골프장에서 캐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도와야 했죠. 그런데 그 골프장이 보통 곳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거물들이 다니던 곳이었거든요. 꼬마 피터는 무거운 골프 가방을 메고 어르신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요즘 그 회사 주식이 괜찮다며 같은 대화들 말이죠. 그는 이때 주식이란 게 도박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야 했던 아픔이 오히려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준 셈이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상장이다. 은퇴 후 린치는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은퇴자가 겪는 우울증 따위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 캐럴린과 함께 린치 재단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돈을 쓰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육, 의료, 종교단체에 수천억 원을 기부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기부할 대상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즐겁다. 요즘 말로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이죠. 그는 은퇴를 사회라는 시장에 나를 재상장하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곳에 자신의 재능을 인베스트한 겁니다. 아내 캐럴린 린치와의 애틋한 러브스토리. 린치의 성공 뒤에는 항상 아내 캐럴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린치의 가장 날카로운 투자 자문가였습니다. 린치가 업무 스트레스로 무너질 때마다 그녀는 당신은 숫자보다 강한 사람이다 라며 다독였죠. 2015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린치는 큰 실화에 빠졌습니다. 내가 46살에 은퇴하지 않았다면 그녀와 함께한 이 보석 같은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죠.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린치가 수조 원을 포기하고 얻고자 했던 건 바로 그 따뜻한 손기운이었습니다. 폭락장은 신이 주신 바겐세일 기간입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당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주식을 팔아치울 때 린치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꽃이 졌다고 뿌리가 죽은 게 아니다 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죠. 사람들은 주가 하락을 무서워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하락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다들 한숨 쉬시죠?
린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할 시기인 겁니다. 워렌 버핏도 탐냈던 린치의 직관력.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과 린치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버핏은 린치에게 당신처럼 부지런히 종목을 찾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둘렀죠. 버핏은 한 종목을 사서 30년을 버티는 인내의 대가라면 린치는 수천 개의 종목을 뒤져 진주를 찾아내는 탐험의 대가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버핏은 여전히 현역이지만 린치는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박수칠 때 떠났다는 점입니다. 두 거인의 선택 중 무엇이 옳았을까요? 정답은 없지만 린치의 선택이 우리 시니어들에게 더 인간적인 울림을 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에만 투자하세요. 린치의 황금률. 약사는 약재주를 사고 엔지니어는 기술주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큰 돈을 태우죠. 린치의 이 일침은 현대인들에게도 뼈아픈 조언입니다. 남들이 비트코인이니 뭐니 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몸담았던 분야 혹은 매일 쓰는 생활용품 제조사 등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린치가 말하는 절대 잃지 않는 투자의 제1원칙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 린치의 철학. 린치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인격의 완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펀드 매니저 시절에도 화려한 파티보다는 조용한 성당을 찾아 기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돈은 비와 같아서 너무 안 오면 가물어 싶지만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모든 걸 쓸어간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적당한 부를 이루었을 때 멈출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품격이라는 걸 그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현대 시니어들을 위한 린치의 위로.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고민이신가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있고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린치는 은퇴 후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시니어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월스트리트의 어떤 컴퓨터보다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썩지 말고 세상에 투자하세요. 린치가 남긴 불멸의 명언들. 그의 말들은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100미러만 보고 운전하면 사고가 나듯 과거의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반드시 망한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다. 특히 인내심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다 라는 말은 조급함에 눈먼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딸들의 졸업식에 갈 수 있어 다행이다. 은퇴 후 린치가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세 딸의 졸업식과 결혼식에 모두 참석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계속 펀드를 운영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거나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을 것이다 라며 웃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승자자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놓친 수조 원을 아까워했지만 린치는 딸들의 웃음소리 하나가 수조 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린치가 본 현대사회의 거품. 린치는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뉴스를 볼 때 당신은 현장에 나가 사람들의 표정을 읽으세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시장에 가서 배추 가격을 보고 백화점 셔터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보라는 겁니다. 기술은 변해도 인간의 욕망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린치의 통찰력.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 아닐까요? 나의 묘비명에 수익률을 적지 마라.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매우 겸손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고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걸어다녔을 뿐이다. 린치는 자신이 남긴 기록보다 자신이 도운 아이들의 미래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떤 글귀가 적히길 바라시나요? 돈 많이 번 사람보다는 따뜻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린치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실패해서 배우는 법, 린치도 물린 적이 있다. 완벽해 보이는 린치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려 100개나 넘는 종목에서 손실을 본 적도 있죠. 하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10번 중 6번만 맞춰도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틀렸을 때 빨리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망가지는 투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린치는 자신의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수업료라는 그의 긍정 마인드. 우리도 배워야겠죠? 린치의 유산, 마젤란 펀드를 넘어선 인간의. 오늘날 린치는 투자의 전설로 불리지만 더 많은 이들은 그를 위대한 아버지이자 따뜻한 자선가로 기억합니다. 그가 은퇴하며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간단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정점에서 내려왔고 그 결과 누구보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린치가 여러분 옆집 할아버지라면 동네 마트에서 카트를 끌며 요즘 이 과자가 맛있던데 이 회사 주식 어때요? 라고 묻는 유쾌한 할아버지. 린치는 실제로 그런 소탈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리무진 대신 직접 차를 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삶.
그것이 바로 그가 꿈꿨던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린치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의 마음 펀드를 관리하세요. 린치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운가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고 건강을 잃고 있다면 지금 당장 린치처럼 멈춰서서 우선순위를 점검해보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인베스트는 바로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린치의 조언처럼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